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정책연구소 이정희 박사님께서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 요구 분석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정림 연구위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그 빈곤가정 연구를 2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빈곤가정과 비빈곤가정을 비교하면서 빈곤가정의 양육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빈곤가정 내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자는 취지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취지를 갖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저희 빈곤 가정들이 지금 보편적 복지로 더 나아질 것 같고 실제로 동등한 출발선을 기하면서 국가의 정책은 이제 보편 복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내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여전히 그 빈곤 가정에 따른 격차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누리과정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누리과정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만 3, 5세가 공통으로 받는 보편적인 복지라면 복지고 보육과 교육의 기회이고 혜택입니다. 근데 그 연구에서 여전히 빈곤 가정의 영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영유아들에 비해서 점수차가 떨어졌고, 심지어 저희가 그 척도를 개발할 때 이제 학기 말이 되면 3점에 가깝게 되도록 척도가 개발이 된 바가 있는데, 학기 말인데도 여전히 1점대에 머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빈곤 가정이 오히려 그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또 사각지대로 몰릴 수도 있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곤 가정 연구를 보다 더 좀 촘촘하게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를 시작하는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 연도에는 빈곤 가정과 빈곤하지 않은 가정을 비교하면서 빈곤 가정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고요. 올해 이제 2차 연도는 빈곤 가정 내에서 가족 유형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더 좋을지를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자는 배경으로 올해 연구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문헌 연구와 통계 자료 분석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빈곤 관련한 통계라든지 또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문회의라든지 또 여가부와 또 저희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도 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 심층면담, 정책토론회 이런 방법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설문조사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74명의 빈곤가정 영유아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 가정으로 나눠서 총 374가구를 대상으로 했고요. 일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걸 다 전제로 하고 가족 유형만 달리하여서 이렇게 네 가정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설문조사 때 조손 가정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가 온라인으로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직접 방문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손 가정 외 다른 가족 유형은 온라인을 통한 웹 설문조사로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미혼모협회라든지 또 그 한부모 가족협회 같은 데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 조사가 조금 원활하게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설문조사로 다 파악하기 어려운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을 심층면담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심층면담은 총 15가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심층 면담은 일단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구조화되어서 비슷한 패턴으로 가되 그 가족 유형에 따라서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그런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던 바고 오늘 이제 그 정책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연구에서 조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 복지부의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 조성 과정이 빈곤 조성 과정이라 하면 조부모와 그 손자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가정 위탁으로 조부모들을 많이 연계를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순수하게 빈곤한 조성 과정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경우에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그 위탁 과정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제 법적인 그게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리 양육인 조성 과정을 포함해서 일단 조성 과정으로 범위를 잡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조성 과정이 협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성 과정을 사례를 조금 축소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설문조사했던 그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주요 결과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응답자는 미혼모, 한부모는 거의 이제 100명씩이었고요. 양부모가 있는 저소득 가정은 150명, 그리고 조성 가정은 24케이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제가 결과 제시할 때 조성 가정을 조금 이제 사례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 제시 때 조금 떨어져서 별개로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일단 조선 가정 같은 경우에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다른 가정 유형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돌보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지원 인력은 부족한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체적으로 쇠진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조선 조부모님들이 손자녀를 보기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은 그 양부모가 있는 일반 저소득 가정에 비해서 양육 스트레스라든지 우울감을 좀 높게 경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이 양육의 어려움을 높게 경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던 게 양부모 있는 저소득 비해서 한부모나 미혼모 가정은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익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부모와 미혼모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자조 모임을 하면 우리 스스로 좀 더 독립적으로 양육과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또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을 서로 나누면서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이제 편안해지고 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조 모임에 대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고 저희가 볼 때도 이런 자조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특히나 이제 정보 부재 이런 경험도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 교환도 되고 정서적인 교류도 되고 하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이 빈곤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일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식비라든지
문화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전히 먹는 것에서도 건강에서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을 좀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 가정은 특별히 이제 영아인 경우에는 돌봐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영아를 전담해야 하는 경우라서 실질적으로 미혼모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빈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되는 순간 빈곤 가정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 가정은 생애 초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영아 시기까지가 집중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걸 많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아이 양육을 위해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미혼모 가정은 그 수급자 가정도 마찬가지고 좀 모유 수유의 비율이 적었습니다. 이건 또 상대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혼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많이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경제적인 열악함이 결국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조기 드림 스타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생애 초기에 투자가 되어야만이 그 아이들이 훨씬 더 투자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핍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이런 것부터 고민하는 시점으로 굉장히 이제 임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부분이요. 문화생활 경험이 참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가정 경우에는 아예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생활 외에는 문화생활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 연구에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공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생활에 지출하는 비용도 적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조선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게임에 보내는 시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서 이제 또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책을 읽도록 하는 그런 기회와 공간들을 많이 연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비용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조선 가정이 많이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만일에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다면 뭘 하고 싶냐 하고 여쭤봤을 때 한부모와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여가 생활하고 문화 생활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조선 가정은 아이들 학원이나 특별 활동에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 조선 가정은 그 교육에 있어서 본인이 제대로 해주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 한부모와 미혼모 분들은 이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또 이제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으니까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또 이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토론자로 모셨는데요. 그 공동연구진이었던 정정호 교수님께서 면접을 직접 진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토론자로 모신 이유가 제가 이 부분은 그 실적 연구는 정정호 교수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해달라는 의미로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반 저소득 가정, 한부모, 미혼모, 또 한부 조손 이렇게 다 면접을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양부모가 있는 그런 경우에 어쨌든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이제 그 양가의 부담감, 그러니까 양육으로도 어렵지만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별로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부모 가정에 이제 한모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계속 반복했듯이 그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데서 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이전 남편에 대한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을 하면서 굉장히 드러났던 가장 주요한 게 굉장히 이분들이 그 드림스타트라든지 어떤 사회 서비스와 연계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대상을 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고, 이분들이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면접에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안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정책 방안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주요한 내용은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영유아에 대한 조기 투자가 필요하다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에도 밝혔지만 해크만 교수님 같은 분도 조기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하셨고, 또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조기 투자가 얼마나 이제 그 이후에 비용 효과를 절감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 알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빈곤 가정에 대한 그 조기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빈곤 가정 유형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빈곤 가정 유형별로 또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 이제 전체적인 그 정책 방향으로 삼았고요.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이제 좀 현재 많이 아동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영유아 중심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드림스타트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거의 영유아 중심으로 시작이 됐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영아는 가정 방문, 유아는 기관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례가 바뀌면서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이 이제 부족해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좀 그 회복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다시 방향 전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자의 주장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조기 드림스타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이제 미혼모나 한부모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영아나 임산, 출산 시기 때 집중 지원이 필요한데, 그때에 집중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기구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계 방안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은 지금 오히려 조기 그 얼리 헤드 스타트라든지 슈어 스타트에서 굉장히 영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은 그쪽으로 계속 투자를 넓혀가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빈곤 특성에 따른 그 가정별 영유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합지원 사업 간의 연계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그냥 이 상태로 거의 촘촘하게 또 제안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걸 보면서 그냥 마무리를 한다면, 지금 네, 조기 투자가 제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선별적 지원이 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선별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좀 사례 중심으로, 특히 영유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분들은 오라고 하면은 정보도 잘 모르고 시간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회적으로 노출되기를 꺼려 하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가는 그런 교육들이 제공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건 저희 소장님이 먼저 아이디어를 주셨고 이거를 꼭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연구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혼모 가정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아이를 가져야 되나 낳아야 되냐부터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혼자서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연계되지 않다 보니까 산모의 건강도 힘들고 아이의 건강도 악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많이 악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세대가 정말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그 빈곤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식비 바우처를라도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건강상 골고루 균형 있는 영양으로 섭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문화생활이 잘 안 된다고 얘기했듯이 그 문화생활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 그 문화생활 바우처가 지급은 되고 있는데 주로 아동 이상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 바우처로 좀 연령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말 이분들에게 주는 그 수당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그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책 읽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뭐 도서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기활동하고 특별활동을 그런 어떤 예체능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곤가족 유형별로 이제 살펴보면 일반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갈 때 이 아이들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까 누리과정 얘기했었는데 만 5세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볼 때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사전에는 굉장히 격차가 컸는데 사후에 누리과정을 경험하면서 격차가 좁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인 아이들은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고 또 학대 사례라든지 이런 걸 발견하기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쪽으로 오히려 권장했으면 좋겠는데 역으로 오히려 이분들은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안 보내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림스타트라든지 조기 드림스타트의 그 사례 관리자들이 잘 알고 잘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하고 미혼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자존 모임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듯이 그러니까 이분들 스스로 그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과 그런 능력들은 이렇게 자존 모임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에 집중하기보다 이런 자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비용 지원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부모 교육이라든지 부모 상담에 대한 그런 내용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연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긴급할 때 이분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분들만을 위한 그 아이돌분 서비스 연계 이런 것들이 좀 따로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이제 한부모라든지 미혼모라든지 조소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소원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긴급 돌봄이 발생할 때 아이가 방치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한부모, 미혼모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손가정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일단 정보에 대한 너무 무지함이 많으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 원스톱 형태의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그 조손가정에 있는 영유아들이 많이 방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손가정, 저희가 이번에 조손가정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실태 조사하면 힘들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손가정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한 그 사각지대라든지 또 이분들의 그 하에서 크고 있는 우리 영유아들이 방치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국가에서 비용과 지원을 좀 많이 들여서 조손가정 실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합 지원 간의 연계. 실제로 어린이집이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이가 이제 매일 그 등원하고 하원하면서 뭐 아픈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과 같은 그런 기관이 이런 그 통합지원사업팀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정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정희 박사님께서는 올해 수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빈곤가정 양육 실태 요구와 그리고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